자,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설명부터 잠깐 하시면, 우리 활용했지? 며칠 전에. 어디서? 여기서 했어. 이제 1차 분능식 활용했습니다. 지금 하는 거 연립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이 다음 파트,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1차 함수까지. 활용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중학교 2학년 1학기가 활용이 제일 많아. 아주 짜증나는 파트야. 여기 더 많아서 좀 더 많았다기보다는 요 사이에 이제 원래 다른 내용도 더 있었는데 좀 줄었어요. 다행히. 자, 아무튼 보통의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중간고사 때 여기까지 내거나 혹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요렇게 방금 한 데까지 활용 전까지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보통 요거 활용하나, 보통 기말고사에 이제 얘네가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이. 센스 있는 선생님은 요거 빼줘요. 근데 보통 내는 선생님들 많아. 왜냐면 이런 얘기야. 연립방정식 보니까 우리 x, y를 풀죠. 그지? 얘는 y 없지. 얘는 x만 갖고 풀어. 함수 기억 살짝 나지. 얘도 x, y 갖고 푸는 거지, 그치? 활용이 결국에는 문자 두 개 쓰고 얘도 문자 두 개 쓰는 활용이다 보니까 좀 헷갈려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문제 스타일이 완전 달라서요. 구분은 될 겁니다, 웬만해서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간고사 때 이것 좀 조져야 되고요. 기말고사 때 이것 좀 조져가지고 우리 활용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 활용 문제는 해봐서 알잖아. 뭐를 제일 잘해야 돼? 내가 활용을 잘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그렇지. 읽기. 잘 읽어서, 잘 읽고, 문제를 읽다 보니까 보통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라고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x를 사용해서 식을 세워주고, 그 다음 풀이를 한다, 이거잖아. 자, 해보면 알겠지만, 부등식에서도 해봤지만, 식 세우기가 조금 까다로울 뿐, 식이 세워지고 나면, 풀이는 사실 생각보다 항상 쉬웠지. 복잡한 식이 잘 안 나오거든요.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이 x, 미지수가 이제 연립방정식이니까 당연히 x, y겠죠? 이 식을 가지고. 그럼 연립방정식은 미지수 이렇게 두 개 정해놓을 거고, 식을 몇 개 세우는 거야? 당연히 연립이니까 두 개씩 필요하잖아. 식이 두 개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보통 얘들 잘 생각해봐. 두 식을 다 어렵게 내진 않아. 다 어려운 문제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첫 번째 식은 쉽게 나옵니다. 비교적 쉬워. 즉, 보통 x, y라고 넣으면 바로 세울 수 있는 식이 하나 생긴다.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게 뭐 공식을 사용한다거나 이제 문제에서 어떤 변화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질 거고. 알겠지? 우린 요거 찾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미지 설정한 다음에. 알겠지? 우리 요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유형부터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수에 대한 풀인데, 자, 지금 내가 옆반은 지난 시간에 뭐 유형 4까지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검산식을 모르더라. 검산식 뭔지 몰라? 나눗셈과 검산식. 예를 들어서 39를 7로 나누면 몫이 5, 7, 5, 35, 나머지가 4. 이거 검산식 어떻게 써? 나눗셈 검산. 이렇게 조용할 얘기야 이거? 검산식. 그러니까 검산식은 딴 거 아니야 얘들아? 야, 분명 니네 안다. 알겠지? 분명 알아. 분명 아는데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모를 수 있어. 얘로 얘 만들기. 39는 이렇게 쓰는 게 검산식이야. 39는 여기 이제 어떤 계산 들어가야 돼? 7과 5와 4를 가지고. 그치. 나누는 수, 목 곱하고 더하기 나머지. 이거 있었잖아. 곱하고 더하고. 기억나지, 그지? 그걸 검산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거.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눗셈 문제가 나왔을 때, 나눗셈이 나왔으면 이 검산식으로 등식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검산식으로. 곱하고 더하면, 곱하고 더하면, 이거 쓰라고, 알겠지? 자, 그 얘기예요. 자, 대표 문제 보시면 그럼 저것만 이제 이해되면 쉬워. 두 수의 합은 49,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이거, 나머지 사이다. 여기지 아니고, 나눗셈 이거 나왔지, 그지? 두 자연수의 차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말하는 두 수를 미지수로 정할 거야. 하나를 x, 하나를 y라고 할 건데, 자, 여기서 큰 수, 작은 수에 대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큰 수로 니네가 지정을 해줄게요. 난 x를 큰 수라고 지정을. 됐지? 자, 저렇게 내가 크기를 썼다는 x가 큰 수라는 표현을 해준 거야. 됐지? 왜? 그래, 우리가 이제 뭐로 날지 정할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식은 쉽게 나온다 하였죠? 여기 있지? 두 수의 합은 49. 나왔잖아. 두 수의 합은 49입니다. 자, 첫 번째 식 그냥 나오지, 그지? 그지? 웬만하면 필기할 때 풀이는 쓰지 마시고, 요 식.
미지수 설정이랑 식 쓰고 답만 체크해놓고. 알겠지? 풀이 니네가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는 과정은 니네가 굳이 필기할 필요 없다고. 알겠지? 힘들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두 번째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요렇게. 요거. 좀전처럼 써볼까? 큰 수 x를 작은 수 y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4다라고 하면 둘이 곱하고 더하면 얘다 이거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x는 검산식 2랑 y랑 곱한 다음에 4를 더하면 돼요. 이거잖아. 이거 푸시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식이었어. 자, 풀이는 대입법으로 합시다. x자리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x자리 그대로 대입해주면 x자리에 2y 플러스 4 플러스 뒤에 y까지 더해주면 49. 둘이 계산하면 3y고 4 이항하면 45니까 y가 15. y가 15면 두 수의 합이 49였으니까 얘는 34. 이렇게 하면 둘 나왔지, 그지? 문제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라 두 수의 차를 구하세요니까 두 수의 차를 구해주면 x 빼기 y 큰 수 빼기 작은 수죠. 계산하니까 19. 이게 답이겠지, 지금. 알겠지? 어려울 거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유형 2번. 유형 2번 여기도 잘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고, 요건 내가 좀 개념을 좀 알아셔야 돼. 무슨 개념이냐면, 자, 숫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 몇 개야?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가 몇 개일까요? 숫자 몇 개 있어? 셀 수 없다. 이 대답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항상. 숫자는 셀 수 있습니다. 숫자는 10개예요. 숫자는 10개입니다. 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단어 하나 차이인데 숫자는 수를 쓰는 글자야. 예를 들어 내가 328이라 쓰면 3이랑 2랑 8이라는 숫자를 쓴 거야. 영어로 치면 알파벳 같은 거. 알겠지? 그래서 적당히 26개 알파벳 가지고 몇 개를 모아서 단어를 하나 만들잖아요. 아니? 그런 느낌으로다가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예요. 0, 1, 2, 3, 4, 5, 6, 7, 8, 9, 10개. 이걸 가지고 적당히 조합해서 수를 만들지. 뭐 가운데 짝대기만 분수도 만들고 중간에 점 찍고 소수도 만드는 거고 위에다 점 찍고 수납소수도 만들고 이렇게 쓰는 거야. 숫자를 사용해서 수를 표현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10의 자리 숫자는 뭐 1의 자리 숫자를 뭐 즉 저거를 우리가 미지수로 설정하는 거고 실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두 자리냐는 수가 있는데 각 자리 숫자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각 자리 숫자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49라는 수가 있어. 두 자리 수가 있어. 이 4라는 숫자와 9라는 숫자가 모여서 49를 만들었지. 그치? 이 4라는 숫자가 나타내는 실제 값이 얼마야? 얘는 1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4가 아니라 4, 10을 의미하지. 10의 자리에 있는 수니까. 얘는 얼마를 의미하는 거야? 1의 자리니까 9를 의미하고요. 맞지?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하나가 이렇게 더 있어. 549였어. 그럼 얘는 얼마를 의미하는 거였어? 5, 100. 자리값을 갖고 와야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549라는 거, 5, 4, 9 이렇게 쓰고 이거의 값을 실제로 우리가 매겨주자면 500이랑 4는 40이고 9는 9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풀었을 거야. 자리값을 이용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여기에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이렇게 미지수를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x에 있는 수는 이 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이 수는 얼마냐면 x는 얼마를 의미해? 여기 3이 있으면 30인 거고 4가 있으면 40이겠지. x가 있으면 얼마를 의미하는 거야? 그 값은? 수는? 자리값을 곱한 것만큼이라 4가 40이 되듯이. 알겠어? 1의 자리는 그냥 1의 자리 y값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봐봐. 각 자리 숫자가 어쩌고저쩌고인데 각 자리 숫자를 xy라고 썼을 때 자, 문제는 이렇게 멘트가 치죠. 바꾼수, 처음수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바꾼수, 처음수. 자, 그래서 내가 10의 자리랑 x, 1의 자리를 y 이렇게 놨어. 그럼 이게 처음수라고 치면 처음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얘를 의미하는 거야. 수가 얼마냐는 거지. 이 숫자를 가지고 쓴 수. 알겠어? 수와 숫자의 차이를 알겠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럼 바꾸면 어떻게 돼? 여기가 y가 여기가 x니까 바꾼 수는 어떻게 돼? 10y 플러스 x니까 다른 값을 갖지 실제로. 맞죠? 다양하잖아. 바꾸면 다르잖아. 그지?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미지수 설정하면 이렇게 지 각 자리 숫자 합이 10이다.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했으면 아, 오케이. 그럼 난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 이렇게 놓고 풀자는 거예요. 그럼 이 x랑 y는 자, 참고로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놨으면 이 x는 될 수 있는 수가 9개지. 0은 안 돼. 10의 자리 숫자가 0을 쓰진 않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이 x에 들어갔으니까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야.
1의 자리 숫자는 얘기가 다르죠. 0 들어갈 수 있지, 그치? 맞아? 0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자, 보통은 그래요. 자, 그래서, 오케이. 문제에서 첫 번째 식은 쉽게 나온다고 했지.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0이다. x랑 y랑 더하면 10입니다. 이거지. 여기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 식이 아까 했던 이거야. 박군수는 처음 수보다 54 크다. 그럼 박군수라는 건 이거고요. 처음 수는 요거잖아. 맞지? 요거 그대로 갖다 쓸게. 우리 10의 자리 x, 1의 자리 y라고 넣을게. 처음 수, 얘가 박군수. 그래서 박군수 10의 자리에 y 쓰고 1의 자리에 x를 쓴 얘는 보이지? 는 이거지, 지금. 처음 수는 10의 자리에 x, 1의 자리에 y 있는 요 수보다 처음 수가 저거고요. 54 크다. 54가 크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은 요식과 요식 두 개야. 요식하고 요식. 요 두 식 갖고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식세우는 이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밑에 식을 한번 정리할게. 요거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9x고요. 요거 이항하면 플러스 9, 아이고. 는이 아니라 y도 이항하면 10 빼기 1이니까 플러스 9y 됐지. 는 54. 자, 양면 마이너스 9로 나눠버려. 9로 나눠도 되고 마이너스 9로 나눠도 되고. 9로 나눌까? 9로 나누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6 이렇게 됐지. 됐지? 우리 요식하고 아까 얘기했던데 요식하고 요식을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계산할게. 두 식 더해버리자. 더하면 알아서 소거되지 지금. 더했더니 x 소거되고 y는 더해지고 2y는 16이니까 y는 8. 그럼 x는 얼마냐? 둘이 더해서 10이었으니까 x는 2가 되겠지. 됐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처음수. 처음수는 x를 10의 자리, y를 1의 자리에 쓰는 수 28 이렇게 되겠지. 자, 지금 제가 풀어드린 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완벽하게 서술형으로 풀어가는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고, 사실 우리가 객관식 문제 나오는 객관식이거나 단답형, 즉 그냥 우리 답만 내면 될 때는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충분히 가능하지. 그냥 봐봐. 두 자릿수인데 각 자리 숫자 합이 10이야. 그래? 그러면 잘 봐. 10의 자리가 1이면 1의 자리 9일 거야. 둘이 더 10 되는 자리 너무 쉽잖아. 그지? 뭐도 있어? 2면 8이고 3이면 7이고 4면 6일 거고 5면 5고 반대로 6, 4, 7, 3, 8, 2, 9, 1 여기까지밖에 없지. 이렇게밖에 없을 거야. 됐지? 그래서 이게 처음 수고 박근수라고 하면 91, 82, 73, 64, 55, 46, 37, 28, 1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문제를 읽어보는 거지. 박군수는 처음보다 54 커야 돼. 바꾼 게 처음보다 54 커야 돼. 여기서 플러스 54 했을 때 얘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지? 그럼 일단 얘네들은 아니겠지. 작아지잖아. 그지? 54 커져야 되는 거야. 54 커지는 거야. 아닌데? 맞네. 오케이. 답 나왔지. 요 라인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답은 뭐야? 답은 뭘 가래? 처음 수 가래. 오케이. 답 끝.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거 훨씬 빠르지, 이게. 계산도 쉽고, 어렵지 않잖아. 그지? 자연수 계산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알겠지? 알겠어? 답변이 이렇게 되세요? 알겠지? 서술형이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써야 돼. 이 풀이도 알아야 돼. 이 풀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 풀을 알고 답은 이렇게. 게다가 심지어 얘들아, 객관식 나오잖아. 개꿀이지 않겠어? 객관식. 1번에 19, 2번에 28, 3번에 46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네 이거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할 필요도 없지 그러면. 여기 나온 것만 갖추고 바꿔보고 하면 되잖아. 일단 이거 만족하는지 보고 탈락시키는 거야. 각자의 숫자 합이 10인가? 만약에 10이 아닌 애가 나왔어? 뭐 이렇게 탈락 버리고 답 아니겠지. 맞지? 맞지? 그 다음에 그래 그럼 얘네들이 텐데 그럼 바꿔보고 바꿔봤을 때 이거 되는지 54만큼 큰가? 끝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객관식이면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하세요.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 자, 735번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7 나머지가 4다. 또 큰 수의 2배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15고 이거 둘 다 써야죠. 검산식을 쓴다고 했지. 그치? 이거 검산식. 일단 나는 셈식을 먼저 써볼게. 자, 미지수 정합시다. 우리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정할게요. 큰 수가 x입니다. 그래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4. 이번엔 큰 수의 2배, 2x죠. 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15고 나머지 2. 이 두 개를 모두 다 검산식으로 바꿔주면 첫 번째 식은 곱하고 더하면 얘다. x는 둘이 곱하고 얘를 더한다. 여기서는 2x는 다시 곱하고 더한다.
15 곱하고 2를 더한다 이렇게 되겠지. 식 다 세워줬고 연립할 거야. 어떻게? 대입법이 또 되겠네. 여기네요. x자리 이거 대입하시면 그래서 2 x자리에 7y 플러스 4는 15y 플러스 2 14y 플러스 8 되고 15y 플러스 2니까 2항하면 마이너스 y 2항하면 마이너스 6 y는 6 나왔네. 맞지? y가 6이면 x 그냥 나오죠. 7, 6, 42 42 더하기 4하면 46 됐네요. 두세 합을 구하세요. 그래서 둘이 더했더니 답은 52. 너무 쉽지. 자, 유형 3번.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이, 요것도 쉬워. 자, 야, 니네 지금 몇 살이야? 15살. 10년 뒤에 몇 살입니까?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지. 이제 현재 나이에 지나갈 연수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그게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야. 보세요.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는 30살입니다. 누가 많아? 나이? 이상하지. 뭐, 이 묻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 아버지 나이가 당연히 많아야죠. 그래서 아버지 나이 X, 아들의 나이를 Y라고 일단 세워놓으면 되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식은 나왔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30이다. 아, 아빠 나이에서 아들 나이를 빼면 30이겠군. 이렇게 나왔지. 끝. 두 번째 식 쓸 건데, 잘 봐. 현재. 지금이야. 아버지가 X, 아들이 Y야. 그 다음 문제에서 15년 후라고 했어. 15년 후 아버지 나이 얼마가 돼? 방금 우리 얘기했잖아. 15년이 지났으면 나이를 몇 살 더 먹는 거야? 15살 더 먹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아버지 나이 얼마가 돼? 뭐라고 써, 언준아? 알고 있어서 안 듣고 있었구나. 아들도 나이 먹고, 그렇지? 같이 먹어주면 되죠. 그리고 문제 조건. 15년 후에는 아빠 나이는 아들 나이의 2배. 그럼 식이 어떻게 됐어? 아빠 나이 x 더하기 15는 아들 나이 y 플러스 15의 2배. 이렇게 되겠지. 식 끝났습니다. 두 식 갖고 푸는 거예요. 밑에 거 정리. 자, 밑에 거 정리하시면 x 요거 2y 바로 이항할게. x 마이너스 2y는 30이고 15 이항하니까 15 이렇게 되지. 우리 뭐 가냐? 아들 나이 구할 거니까 y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럼 좀 빨리 풀려면 x 바로 소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지금은 뭐 자연스럽게도 x가 소거되지. 주식을 빼버리면 없어지고, 빼버리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y가 되고, 빼버리면 15. 아들 현재 15살 이렇게 되겠지. 넘어갑시다. 쉬우니까. 유형 4번도 쉬워요. 이건 우리가 부등식에서도 이런 식의 식 세워봤으니까. 자, 얘는 그래서 1차 방정식 문제기도 하지. 이런 문제는 사실 743번은 1차 방정식 때도, 즉 중학교 1학년한테도 나오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우린 연립 방식으로 풀 거란 얘기야. 자, 어느 공원의 입장료는 어른은 1,800원이고 어린이가 600원인데 어른과 어린이를 합해서 총 20명이 입장을 합니다. 그래놓고 금액은 18,000원이 되고 싶어. 어린이는 몇 명 입장했습니까? 라는 거. 그럼 입장객의 수가 X, Y가 될 건데, 자, 어른을 X명 입장시키고 어린이가 Y명 입장한다고 해볼게. 우리가 구하는 거 체크. 우린 지금 어린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립했을 때 X를 소거하면 바로 Y값 나올 수 있겠지, 그치? 맞지? 그런 생각도 미리 해두면 우리가 풀 때 좀 편하게 풀 수 있어. 자, 하여튼 여기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어른과 어린이 합해서 20명. 첫 번째씩 너무 쉽게 나왔지. 어른, 어린이 합해서 20명. 인원수 20명. 그 다음은 금액 관련 얘기지. 그럼 어른의 비용이 얼마냐면 한 사람당 1,800원씩이고 그렇게 X명이 입장하실 거니까 1,800X. 어린이는 한 사람당 600원씩이고 600원씩 Y명 입장하니까 600Y 합쳐서 18,000원. 끝. 두 번째 식까지 다 세웠습니다. 이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그지? 너무 쉽지? 어떻게 풀이가 되나? 밑에 거 600으로 나눠버려. 600, 600 나누면 3. Y 600 나누면 30 이렇게 되겠지. 우리 뭐 구한다고? Y 구할 거라고 했지, 그치? 근데 사실 이거 그냥 풀 때는 Y 소거하는 게 빠르지, 그치? 굳이 Y를 먼저 안 구해도 되긴 돼. 바로 뺄게요.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2X고 Y 소거에 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X가 5. 당연히 자연수 나와야 돼. 사람수니까. 그치? 우리가 찾는 Y의 값은 얼마?
합쳐서 20이었으니까 15명 이렇게 하면 쉽게 나오죠. 됐지? 유형 5번. 자, 부등식에서도 우린 얘기를 하지만 공식이지, 도형은. 맞지? 넓이나 둘레에 대해서. 뭐 둘레는 사실 공식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넓이에 대한 공식 절대로 안 까먹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바로 갈게요. 식 두 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세요. 당연히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문제에서. 보통 둘레와 넓이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자, 747번 문제를 보시면 둘레의 길이가 46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훨씬 작다고 한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미지수 뭘로 넣어야 될 것 같아? 미지수 설정해보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지수 뭘로 설정해야 돼? 두 개잖아. 하나를 x, 하나를 y로 놓을 거잖아. 그치? 그 x에 뭘 놓으면 될까? 그렇지. 둘레를 쓰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그리고 여기서도 가로와 세로는 어떻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지. 자, 둘레가 46입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냐면 가로와 세로를 더하면 둘레가 나오는 게 아니지, 그치? 두 개씩이니까 곱하기 2 했을 때 둘레가 나올 거고 그것이 지금 46. 자, 두 번째, 가로의 길이는 x는 세로의 2배보다 1 짧아. 세로의 2배보다 1 짧아. 이 두 식이지. 근데 사실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쓰는 게 좋지. 한번 이렇게 나눠버리면 한 방에 가니까. x 더하기 y는 23이니까요. 맞지? 그 다음 밑에 것도 뭐 가감법 할까요? 2y 이항에서 x 마이너스 2y는 1, 마이너스 1이건 마이너스 1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x를 다 구해야 돼. 그래 넓이 구할 수 있어. 빼면 3y가 되고 빼면 24가 되니까 y는 8. 그럼 x는 15겠네. 맞지? 둘이 더해서 23 되려면 됐니? 자,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나? 넓이를 구하랍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공식.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 그지? 12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을까? 이렇게. 됐지? 쉽게 나오면 쉽게. 자, 이형 6번부터. 거리, 시간, 속력, 공식은 일단 다 기억을 해야 되겠지? 기억나고 있어? 뭐 어려운 공식 아니니까. 그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좀 까먹을 이유가 없어요. 알겠지? 자, 문제 바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볼게. 어떻게 하는지. 자, 문제 유형이 다 조금씩 다른 유형들이에요. 유형 6, 7, 8, 9가. 알겠지? 어떻게 바뀐지 봐봐. 일단 뭐 대부분 좀 쉽습니다. 대부분 뭘 묻냐면 거리 많이 물어, 거리. 알겠지? 거리를 많이 물어보는데 문제에 따라서 이제 거리, 시간, 속력인데 보통 시간보다는 속력, 거리가 제일 많이 나오고 미지수 설정에서야. 알겠지? 거리가 가장 미지수로 많이 설정되고 그 다음 가끔 속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시간이 미지수인 경우는 거의 없어. 왜일까? 모르지, 뭐지? 문제 보통 이렇게 총 걸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건 알겠지. 봐봐. 철수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2km 달리다가 시속 4km를 걸었더니 총 8km의 거리를 가는데 1시간 40분 걸렸다. 이런 식이거든요. 얼만큼의 거리를 갔고요? 얼만큼 걸렸습니다. 그럼 거리가 얼마고 시간이 얼마고 나왔으니까 보통 시간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시간이 미수가 되는 경우 거의 적겠지, 그지? 여기 시간이 미수가 나면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가볼게요. 자, 어떻게 가냐면 처음엔 시속 6km, 그 다음에 시속 4km 뛰고 걸어. 이렇게 되는 거냐, 그지? 그래서 지금 달려간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이만큼의 거리가 몇 킬로야? 총 몇 킬로 간다고? 8km 갈 거고 중간까지는 뛰고 여기는 걸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뛸 때 속력이 시속 6이고요. 걸을 때 속력이 시속 4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많이 해봤거든, 우리가 부등식에서도. 부등식에서도 이제 그럼 어떻게 넣었어? 여기를 x, 여기는 8-x 이렇게 놓고 풀었잖아. 그지? 그걸 바꾸는 것 뿐이야. 뭘로? 달려간 거리를, 뛰어간 거리를 x 킬로미터. 걸어간 거리를 y 킬로미터. 이렇게 놓고 푸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총 걸린 시간. 시간은 또 이제 우리가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킬로미터, 시속, 맞지? 그렇지? 그래서 시속
6으로 Xkm를 뛰어가면 걸린 시간은, 뛰어갈 때 걸린 시간 6분의 X. 걸어갈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둘을 더했더니 얼마? 1시간 45분. 근데 우리 지금 무슨, 속력이 뭐였어? 시속이지, 시속. 그렇지? 우리 뭘로 고쳐야 돼? 시간으로 고쳐야 되겠지? 1시간 45분은 몇 시간이야? 분을 시간으로 고치는 거 해봤는데 45분은 몇 시간이야? 60분에 45 이렇게 먹지 되겠지? 60분에 45시간. 근데 옆에 했더니 4분의 3. 근데 앞에 1 있어. 1과 4분의 3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얼마? 4분의 7시간이라고 두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그래서 자, 식 두 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리의 합이 8이구나. 아, 뛰어간 거리, 걸어간 거리 더해서 8이고, 그 다음에 시간. 뛰어간 시간, 걸어간 시간 합쳐서 1시간 45분이고. 이렇게 해서 두식 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달려간 거리 구할 거니까 X 구하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Y를 소거해볼게. 그래서 일단 여기 양변에는 12 곱해야 되겠네. 여기다가 12 곱하면 2X 3Y 7, 3, 21. 그래서 여기다 Y 소거하려고 3 곱할게요. 굳이 3을 곱할게. 3X 3Y 24 이렇게 주식을 빼버리면 되겠지. 주식을 이렇게 뺐더니 X 소거돼서, 아니 X 되고 Y 소거되고 얘가 3 끝. 답이지. X는 3km. 뛰어간 거리 3km. 알겠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유형 7번도 비슷합니다. 바로 갈게요. 문제 풀면서 이것도 우리가 비슷하게 해봤어. 부등식에서. 맞지? 동생이 출발하고 15분 후에 형이 출발해서 따라잡기 이거잖아. 맞지? 그때는 우리가 추월한다라고 했으니까 형이 간 거리가 동생이 간 거리보다 같거나 많아, 커지는 요거에 대한 얘기였지. 그치? 지금 만난다니까, 만나려면, 두 사람이 만나려면 뭐가 같아야 돼? 같은 데서 출발했어. 동생이 이만큼 가서 형이 좀 뒤늦게 출발해서 만났어. 그럼 동생이 간 거리랑 형이 간 뭐가 같아? 거리가 같다라는 거지. 그치? 맞아? 유식을 세워주는 거죠. 거리가 같다. 알겠어? 자, 그러면 지금 분속입니다. 분속이고요. 그럼 형이 떠난 지 몇 분 후냐라고 했으니까 형이 떠난 지 몇 분? X분 후라고 해볼게. 자, 이게 동생이고 형이 있는데 형이 X분 동안 가보자. 그럼 동생은 몇 분 걸어? 동생이 먼저 갔지. 동생이 먼저 출발하고 15분 후 형 출발이니까 동생이 많이 걸어? 형이 많이 걸어? 동생이 오래 걸어? 동생이 간 거리가, 간 시간이 얼마? X 플러스 15지. 이렇게 쓰면 1차 부등식처럼 쓰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야? 얘를 굳이 Y분이라고 쓰는 게 연립방정식 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 시간에 대해서. 동생이 걸어간 시간이 형이 간 시간보다 15분 길어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한번 식을 쓰는 거라고. 우리가 여기다 원래 X 플러스 15분 썼었잖아. 1차 부등식 때문에. 맞아? 그걸 이렇게 한번 돌려 쓰는 게 연립방정식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형이 간 거리와 동생이 간 거리가 같아야 돼. 동생이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야. 자, 동생은 분속 50으로 갔고요. Y분 동안 걸었습니다. 그러면 둘이 단위 맞으니까 그대로 곱하면 돼. 그래서 간 거리는 50Y 미터가 될 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 맞지? 형이 간 거는, 형은 어디 갔냐? 분속 80이니까 80의 속력으로 X분 동안 갔으니까 80X 미터만큼 갔겠지. 그치? 근데 그 둘이 어떻게 된다고? 만나려면 거리가 같아. 그래서 두 번째 식은 50Y라는 동생이 간 거리랑 80X라는 형이 간 거리가 같다. 이게 두 번째 식이야. 얘랑 얘를 연립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형이 간 시간을 X분이라고 했으니까 형이 몇 분 후냐라고 물었으니까 X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X를 구하려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지. Y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할게. 여기다가 여기는 영한식이 뛰자. 그래서 5 곱하기 Y 자리에다가 X 더하기 15 여기는 8 X 이렇게 될 테니까 5X 75 8X 5X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이거 계산하시면 3X고 75니까 3으로 나누면 X 즉 형이 간 시간은 25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겠어? 1차 부등식에서 다 세웠던 식이야. 그래서 바로바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유형 8번. 자, 옛날에 원봉 중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자주 냈었어요. 옛날 원봉 중.
쉽지 않은 문제라는 얘기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이 문제가 오늘의 아마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 거리시간 소변 문제 중에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내가 뭐 원 모양이든 아무튼 뭐 둘레 이게 뺑글뺑글 도는 거야. 운동장이든 뭐 호수를 돌든 이런 식이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돌 거야.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해. 두 가지 방법으로 돕니다. 첫 번째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 첫 번째 경우는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갈 거야. 그랬을 때 둘이 만난다.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알려줍니다.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러면 얘가 좀 이제 내가 길게 그린 이유는 얘가 조금 빠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조금 얘보다 느려. 속력의 차이가 생길 거야. 알겠지? 그럼 둘이 이렇게 가. 출발했어. 시작했어. 이렇게 가. 언제 만나? 어디서 만나? 여기 집에서 만나겠지. 맞아? 여기 집에서 만나. 그래서 만난 데가 여기라고 하면 얘가 좀 빠른 애가 좀 더 많이 오고요. 얘가 느린 애가 좀 덜 와서 여기서 만날 거야. 됐지? 자, 봐봐. 얘가 간 거리랑 얘가 간 거리를 더하면 뭐가 돼? 한 바퀴가 되지. 이 둘레랑 길이가 같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자, 기억해야 될 게 이거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의 합이 한 바퀴야. 둘레의 길이와 같다는 얘기야. 둘레의 길이. 알겠어? 근데 같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되나 봐봐. 같은 방향으로 돌면 똑같은 둘레인데 이 빠른 애가 이렇게 가고 있고 느린 애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둘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떻게 만나요? 니네가 운동장을 뛴다고 생각해봐. 운동장을 뛴다고 생각해봐. 알겠어? 둘이 동시에 출발했어. 빠른 놈이 치고 나가잖아. 그지? 치고 나가. 느린 놈은 이제 천천히 가고 있어. 그럼 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바퀴를 따라잡아야지. 그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바퀴를 따라잡아야 돼.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그리자봐. 극단적으로 그려볼게. 느린 애가 요만큼 가는 동안 이 빠른 놈이 개빨라가지고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이렇게 오면 만나는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치? 이렇게 와야지만 만나. 이해되죠? 빠른 애가 한 바퀴를 더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를 따라잡아야 돼. 한 바퀴를 따라잡는다가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빨간색 빠른 놈이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맞아? 파란 애는 느린 애는 요만큼. 그럼 빨간색이 움직인 거리에서 파란색이 움직인 거리를 빼버리면 한 바퀴가 되지. 이해됐어? 아, 이때는 빠른 애가 간 거리에서 느린 애가 간 거리의 차를 빼주면 그게 한 바퀴야. 한 바퀴를 따라잡는다는 거지. 언제? 같은 방향일 때. 반대 방향일 때. 합과 차. 이 차이야. 딱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어? 요걸로 문제가 바뀐다라는 거. 자, 759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달립니다. 둘레가 2km예요. 자, 그랬을 때 호수의 둘레를 나연이와 종혁이가 일정한 속력으로 걷고 있어.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요. 자, 여기 있어. 같은 방향으로 돌면, 그리고 밑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돌면, 이렇게 서로 두 가지 얘기가 나왔지, 그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거예요. 이해됐죠, 그지? 이해됐으면 우리 바로 쓸게, 이제.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이야. 반대 방향으로 돌면 당연히 짧은 시간 만에 만나죠. 이렇게니까. 됐지? 됐어? 자, 그때 나연이가 종혁이보다 걷는 속력이 빠를 때 나연이가 빠른 애야. 나연이가 빠른 애야. 나연이와 종혁의 속력은 각각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대놓고 이렇게 미지수가 뭔지 시정을 해주겠지? 미지수 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나연이의 속력을 지금 시속 몇 킬로냐라고 물었으니까 시속 x 킬로미터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미지수.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속력이 미지수가 되는 경우 종혁의 속력을 시속 y 킬로 이렇게 놓자고. 근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누가 더 빠르다고? 나연이가 빠르다는 얘기는 x가 y 값보다 커야 되겠지. 맞지? 요거 체크. 자, 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볼게.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연이가 1시간 동안 가고 얘가 1시간 동안 간 거리가 요만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나연이가 1시간 동안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연이가 간 거리에서 빼기 한 바퀴 따라가는 거니까
종효기가 간 거리를 빼면 한 바퀴 얼마? 2km. 그 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거리의 차. 맞지? 이걸 식으로 쓰면 나연이가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x. 종효기는 1 곱하기 y에서 y. 그게 2. 이게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반대 방향이 좀 더 이해가 쉽긴 한데 반대 방향은 몇 분 걸리냐면 20분 걸린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 세운 속력이 시속입니다. 시간으로 고쳐줘야 돼. 몇 시간이야? 20분에? 60분에? 20. 약분 때리니까 3분의 1시간. 요구는 상관없죠. 맞지? 그래서 얘가 간 거리와 얘가 간 거리를 더하면 한 바퀴. 그래서 이건 뭐 빼기는 사실 이 크기 비교가 중요한 거는 뺄 때야. 큰 걸 작은 거 빼야 되니까. 그지? 근데 지금은 더할 때는 상관없죠. 그래서 나연이가 간 거리는 3 이렇게 위에서처럼 써주자면 나연이가 간 거리와 플러스 종혁이가 간 거리의 합이 둘레 2km이게 되니까 나연이가 간 거리는 3분의 1 동안 x의 속력을 이거지, 그지? 마찬가지 종혁이가 간 거리는 3분의 1 동안 y 해서 2km 이렇게 될 거는 얘기. 자, 우리가 풀어야 될 두 식 나왔고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밑에 거 3배 하면 바로 개꿀이지, 그지? 문제 풀이 되게 쉬워. 그래서 3 곱하면 x 플러스 y는 6이고 됐지? 각각의 속력을 가니까 x, y 다 구해야 돼.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요거 보시고요. 두 식 더하면 2x는 8, x는 4. x가 3면 y는 2. 뭐 요거 바로 나와지, 그지? 그래서 나연이의 속력 시속 4km. 4. 종혁이 시속 2km.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지. 한번 열겠지? 넘어갈게요. 유형 9번. 유형 9번. 자, 오늘 속력까지 할 거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이것도 특이한 문제니까 잘 봐. 뒤에 속력 문제가 하나 더 있던가? 플러스에? 아, 플러스에 하나 더 있구나. 17까지 할 수 있으면 할게. 시간 좀 보고. 유형 17도 거리시간 속력 문제니까 유형 17까지 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자, 유형 9번 보시고요. 바로 봐. 자, 이번에는 강물, 배 이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배는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배가 하나 있어. 근데 강을 건너는 거야. 강을 건너는데 잘 봐. 자, 우리가 이렇게 강을 건너갈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강을 건너갈 거야. 근데 이 강이 이제 강 폭이 나와요. 여기까지 간 거리가 나와요. 여기 보면 길이가 4,000m인 강이다. 라고 해서 이게 4,000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강이 흐르고 있어. 이렇게 말고. 알겠지? 정직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래. 그래서 강물이 예를 들어 이렇게 흘러가. 강이 흐르는 방향이야. 됐지? 자, 여기서 배가, 이제 봐봐. 배가 갈 텐데, 배가 만약에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면, 배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속력이 어떻게 될까? 배의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배가 가고 있는 속력이 있는데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럼 배의 속력이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지. 이거 니네가 실제로 경험해봤잖아. 어디서? 마트나 백화점을 가서 무빙워크 알지? 알지? 이거 올라갈 때 니네 이거 얘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이게 강물이 흐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근데 거기서 니네가 걸어. 그럼 더 빨리 가잖아. 가만히 서 있어도 가지만 걸으면 더 빨리 가잖아. 맞지? 내가 걷는 속력에 이거의 속력이 더해지는 거란 얘기지. 알겠어? 아, 얘는 그래서 여기 강물을 따라서 가게 되면 강물의 방향과 같이 가게 되면 이때는 배의 속력과 플러스 강의 속력이 더해진 속력이 될 거야. 알겠어? 근데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강물의 흐르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자, 니네 아까 얘기했던 그 무빙워크를 걸어가는데 자, 무빙워크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서 니네가 이렇게 내려가고 싶어. 근데 니네가 얘보다 느리게 걷잖아? 그럼 어떻게 돼? 뒤로 밀리겠지? 이게 더 빨리 올라오니까. 됐어? 근데 내가 일로 내려가고 싶은 얘보다는 조금 빠른 속력으로 가긴 가면 되겠지, 그치?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어 10의 속력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10의 속력으로 갈 수는 있지. 왜냐면 얘가 거꾸로 밀고 있으니까. 그지? 알겠어? 지금 뭐가 된다는 얘기야? 속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배가 강을 건너긴 건널 거기 때문에 일단 배의 속력이 무조건 빠릅니다. 강의 속력보다는. 안 그러면 거꾸로 갈 거니까 못 건너.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거꾸로 흐르게 되면 배의 속력에서 강의 속력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야, 이만큼. 속력이 차가 생긴다는 거지. 강물의 속력만큼. 알겠어? 그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슬러 올라간다가 얘야. 강물 방향 반대로 간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이게 따라 내려오는데 라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걸로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지수는 강물의 속력은 있죠. 그래서 배의 속력을 구하세요. 강물의 속력을 구하세요.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속력이 미지수가 될 거예요. 속력. 여기 속력이 미지수가 되어서 자, 이때 강물의 속력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일단 제가 배의 속력을 그리고 강물의 속력을 써볼 거야. 근데 지금 봐봐. 분 미터 이렇게 나왔지, 그치? 속력 단위 뭐라고 안 나왔잖아, 그치? 우리가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의 속력을 내가 분속 x라고 쓸게요. 분속 x 그리고 미터. 여기 다 나온 단위 그대로 쓰죠. 강물의 속력도 마찬가지 분속 y 미터 이렇게 미지수를 정하죠. 나와 있는 단위 그대로 분과 미터를 사용해서 써줄게. 됐지?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거슬러 올라간다. 거슬러 올라가면 뭐라 그랬어? 속력이 줄어드는 거겠지, 반대로. 그래서 일단 배가 더 빨라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배의 속력에서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은 어떻게 될 거냐면 x 빼기 y가 될 거야. 이게 속력이에요, 속력. 알겠어? 자, 그렇게 몇 분 걸려? 20분 걸려? 그래서 얼만큼을 가? 4,000m를 건너가는 거야. x 빼기 y의 속력으로 4,000m를 가고 있다고. 그런데 20분 걸린 거야. 알겠어? 그럼 뭘로 식을 어떻게 써? 시간 곱하기 속력. 그게 움직인 거리. 4,000m를 가는데 20분 걸려? 속력은 이거야.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력 4,000m 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반대로 따라 내려오는데 10분 걸렸어. 10분 동안 어떻게 속력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속력이 더해진다고.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더해진 이 속력으로 갈 때는 4,000m를 건너가는데 10분 걸린다.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 됐지? 자, 너무 쉬워요. 그 다음 풀이 너무 쉬워요. 또 여기서 20으로 나눠버리고 10으로 나눠버리고 20으로 나눠버리면 200 맞지? 10으로 나눠버리면 x 플러스 y는 400 뭐 하는 거야? 강물의 속력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y 구할 거잖아. y 구할 거니까 바로 뺄게. x 소구하자. 없애고 마이너스 2y 빼니까 마이너스 200. y는 100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답은 분속 100m 이렇게 주면 되겠지. 알겠죠? 이렇게까지. 자, 거슬러 올라간다, 거꾸로 간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자,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7, 우리 거리 시간 속력 문제만 좀 완료를 해놓고 갑시다, 오늘. 그래서 유형 17번에도 거리 시간 속력에 대한 문제, 터널, 다리 지나가는 문제야. 터널과 다리를 지나가는 문제. 자, 여기에 좀 특이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는 미지수가 거리, 속력, 이게 아니라 두 개가 다 나와. 보세요. 문제 읽어봐. 문제 읽어. 바로 문제 읽으세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1,500m 철교를 지나는데 55초, 그 다음에 2,100m 터널을 지나가는데 75초 걸린다. 기차의 길이와 속력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아예 대놓고 좋지. 그지? 미지수가 뭐라는 얘기야? 기차의 길이, 그리고 기차의 속력. 이렇게. 우리가 웬만해서는 속력, 막, 거리, 이렇게 놨었는데, 지금 아니지, 그지? 자, 차이점은 뭐야? 똑같은 기차가 똑같은 속력으로 두 군데 가는 게 있잖아. 맞지? 두 군데 가는 거. 거리도 다 나왔고요. 시간도 다 나왔습니다. 속력이 없지, 그지? 속력이 미지수가 될 거고. 맞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기차의 길이는 왜 미지수냐? 잘 봐. 완전히 지나가는데, 저 멘트가 중요해. 완전히 지나간다. 무슨 뜻일까?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리야. 철교가 여기라고 해볼게. 철교. 지금 철교의 길이가 얼마라고 하냐면 1,500m라고 돼 있어. 됐어? 자, 기차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달릴게요. 기차가 여기 있어. 완전히 지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머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꼬리가 빠져나올 때까지가 완전히 통과하는 거야. 됐어? 그럼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시작. 철교를 들어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지. 이제 앞대가리를 기준으로 보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 그 움직인 거리는?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돼? 철교 길이만큼만 움직이면 돼? 아니지. 얘가 1,500m만 움직이면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지?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누구만큼? 지 몸뚱아리만큼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차의 길이를 x미터라고 하자면 x미터만큼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움직인 거리가. 알겠어? 그래서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1,500 플러스 x미터만큼을 움직이셔야 돼요. 됐어? 이거 하는데 55초 걸린 거야. 문제에서 줬어,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럼 똑같겠지.
이번에는 2100m짜리 터널이니까 여기가 2100m로 터널로 바뀌고 터널 2100m라고 하면 여기 이제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똑같이 2100m 플러스 X만큼 움직여야 되겠지? 완전히 통과니까 똑같이 이만큼 움직이는데 몇 초 걸려? 75초 걸려. 됐어? 됐어? 자, 지금 우리가 놓치는 게 뭐야? 기차의 속력이야. 속력. 그래서 기차의 속력은 지금 초로 나왔으니까요. 초속 미지수 y 그리고 거리 단위 미터. 여기 기차의 속력이라고 해보자. 됐지? 그럼 우리가 세울 식은 뭐야? 이게 거리잖아. 이 속력으로 이만큼의 시간으로 이 거리를 간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은 55초 곱하기 속력 y는 1500 플러스 x. 마찬가지 75 시간 곱하기 속력은 2100 플러스 x. 요거 이용하면 x랑 y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알겠어? x, 미터, 그리고 초속, y 미터 이렇게 단위 생각해 주시고요. 알겠니? 여기서 요거 답까지 내봐. 알겠어? 식 다 세워주니까 답 낼 수 있지. 이거 어렵지 않아요. 바로 빼면 열릴 테니까요. 알겠지? 좋습니다. 여기 17번부터 봅시다. 자, 터널과 다리를 통과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문제도 좀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니까 잘 봐봐. 문제도 잘 보셔야 되고요. 문제 이해 잘 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풀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보면은 그 특별한 단어가 있어. 문제에 나오는 이 문제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잘 봐.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 자, 특별한 단어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게 나올 거고요. 자, 기차가 잘 봐. 두 가지 길을 갈 거야. 1500m를 완전히 지나는데 55초, 2100을 완전히 지나는데 75초.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로 완전히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통과한다, 완전히 지나간다. 이 완전히라는 말을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구나라는 말. 자, 이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볼게.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 자, 지금 저기서 말하는 철교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해볼게. 이 철교의 길이가 지금 1500m입니다. 철교의 길이가 1500m인데, 자,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차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자, 기차가 여기 딱 이제 철교에 들어서기 시작해. 기차가 있는데, 이쪽 방에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내가 여기서 얘가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오면 될까?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꼬리까지 나온다는 얘기지. 맞지? 아, 기차가 완전히 꼬리까지 완전 빠져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통과야. 그렇지? 그럼 기차가 움직인 거리를 좀 생각해 볼까요? 기차가 움직인 거리. 기차는 여기서 출발해서 대가리를 앞에 머리를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지. 맞지? 움직인 거리는 철교 길이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움직여야 돼? 얼만큼 더 움직여야 돼? 지 몸통 길이만큼 더 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기차의 길이야. 여기서도 나오죠. 기차의 길이와 속력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차의 길이를 x 미터로 나왔죠. 미터 이렇게 놓잖아. 그러면 이 철교 1500m짜리 철교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1500 플러스 x만큼 1500 플러스 지 몸뚱아리만큼 더 나와야 되니까 이만큼을 갈 건데 이때 걸리는 시간이 55초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바꿔보자 문제를. 2100m 터널이라고 해볼까? 아, 얘를 만약에 우리가 터널 2100m짜리로 생각하자면 똑같겠지. 2100 플러스 지 몸뚱아리만큼이니까 2100 플러스 x 미터만큼 움직이는데 몇 초 걸렸냐면 75초가 걸린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거지. 잘 봐. 이게 시간이고 이게 거리잖아. 뭐가 없어? 시간, 거리, 속력이 없지. 그래서 속력도 물어봐. 안 물어봐도 우리는 속력의 미지수를 알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보통 기차의 길이만 많이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럼 속력을 미지수로 오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지? 깜빡하지 말고 세보자는 거야. 그래서 기차의 속력, 일정하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그래서 일정한 속력이라는 말이 뭐야? 기차의 속력이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값이 우리가 미지수로 낼 거고, 지금 여기 초로 나왔고 미터로 나왔으니까 우리 단위 맞춰서 쓰자. 문제에서 지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초속 y 미터 이렇게 쓸게요. 그렇지? 자, 기차의 속력은 이거야. 자, 그럼 식을 두 개 쓸 수 있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자, 첫 번째 여기서는 시간 곱하기 속력, 거리 이거지. 맞지? 분수식 아니에요. 분수식 쓰는 거 안 좋습니다. 시간 곱하기 속력이 거리 이게 될 거니까 55 y가 1500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 75초 곱하기 속력 y가 거리 21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두 식을 빼시면 연립은 상당히 쉽게 될 거야. 자, 빼면 요거 빠지니까 마이너스 20 되고요. 마이너스 20y는 빼니까 마이너스 600 x 소거됐죠? 마이너스 20으로 나누면 y는 30이야. 맞지? 맞지? y가 30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아무 데나. 이제 x를 구하면 x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대입할까요? 30 곱해주면 1650인가? 1500 플러스 x니까 x는 1500 빼보니까 x는 150. 아, 그렇지. 그래서 기차의 길이 150m, 기차의 속력, 초속 얼마였더라? 30이었지. 30m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